지금 본격적으로 그럼 총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7일 새벽에 총선 39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뽑는 선거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역대 두 번째로 늦게 통과가 되면서 최악의 기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불리는 이유를 좀 공직선거법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 법령 자체를 위반을 한 거죠. 네. 예,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 시한은 선거일 전 1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자면 지난해 4월 15일까지 선거구가 획정이 되었어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여러 절차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거의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너무 성급하게 졸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구가 이렇게 늦게 정해지면 뭐 기득권에 더 유리하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뭐냐면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장지철 기자가 설명을 하겠지만 선거구 자체가 뒤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렇게 예비 후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거구가 바뀌어버리면 내가 다른 선거구에서 다시 바뀐 선거구에서 해야 되니까 기존에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인지도도 높고 지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새로 출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자기를 알릴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계획해 왔던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구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이 강원도만 좀 봤을 때 정말 제가 봤을 땐 좀 누더기 선거구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특히 이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 철원하천, 양구을, 춘천, 철원하천, 양구갑 이렇게 두 개를 나눴는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춘천 19개 면동으로 돼 있는 게 춘천, 철원하천, 양구갑입니다. 춘천 지역만 돼 있지만 선거구 명은 춘천, 철원하천, 양구갑. 너무 어려워요. 자, 그리고 을이 춘천의 사북면, 서면, 동면, 신부국, 북산면, 신사우동 6개를 띄어서 철원하천, 양구와 붙였습니다. 이게 을. 예. 그리고 홍천이 횡성, 영월, 평창으로 붙였어요. 자, 동해 삼척이었죠 원래. 그렇죠. 예. 이제 이게 동해 삼척 태백 정선 그리고 이제 속초 고성 양양이었죠. 그렇죠. 거기에 인제가 붙었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자, 그리고 원주 갑을 원주와 강릉 변함없이 원주 갑을 강릉 이렇게 해서 결국은 8석으로 뭐 늘진 않았고 그냥 기존 8석이 유지가 된 건데 일단은 너무 이게 이렇게 쪼개 붙이기 이 형식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당초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 선거구 획정 작업을 안을 이제 결정을 해서 국회에 이제 제출을 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하고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1차 안이 나왔을 때하고도 좀 바뀐 겁니다. 처음에 1차 안이 나왔을 때는 뭐 우리가 얘기 들었지만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속초, 고성을 붙이는 6개 거대 선거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홍천을 횡성, 영월, 평창, 정선에 붙여서 5개 지역을 묶는 안이 있었죠. 그리고 춘천을 갑을로 나누는 안, 그다음에 원주나 나머지 또 양양은 강릉에 붙이는 뭐 기형적인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6개 시군을 합치는 안은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전에 이제 장 기자가 설명한 대로 변경이 된 건데, 근데 결국은 문제는 뭐냐? 20대 국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주, 가불과 강릉을 빼고는 모든 선거구가 다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지금 영향이 있을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개, 6개 시군을 묶은 게 없어졌다 뿐이지 그렇죠. 누더기가 된 거는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춘천은 좀 반응이 춘천이 궁금합니다. 제일 피해 지역이라고 뭐 지금 현역 의원께서는 원래 맨돌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만큼 원래 걸레장처럼 만들어놨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이 사북면, 서면, 동면, 신부구, 북산면, 신사우동 여기 주민들은 그럼 춘천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각 후보들도 이거 과연 어디로 출마를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어디가 유리하냐 이거를 놓고 또 엄청 머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춘천 시민들조차도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홍천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야, 우린 왜 맨날 네. 매 선거 때마다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우리 인구 7만이 넘는데 왜 우리가 희생양이 돼야 되냐 이런 또 의견이 있고 또 이번에 그 해강 지역이 또 쪼개지면서 그쪽에서도 또 이제 난리가 난 거고 뭐 일단은 원주와 강릉 빼고 그리고 지금 뭐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어차피 그 설악권이기 때문에 거기 외에는 다 반발이 좀 있다. 누가 나온 줄도 모르고 어떻게 알아? 그럼 안 하고 싶지. 그렇잖아. 내가 지지한 사람이 나와야 하고 싶지. 그렇지 않고 그냥 모르는 사람 나오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강원도가 너무 홀대 당하는 거죠, 이거는. 이건 우리 강원도 주민들이 이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저는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네. 보면 저희 춘천 시민이라서 내 선거구 내가 투표해야 될 곳이 어딘지부터 헷갈리고 네. 과연 내 지역에 누가 나올 것이냐 또 누구를 뽑아야 될 그렇죠. 것이냐부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권자 입장이라면 춘천뿐만 아니라 뭐 홍천, 하천, 동해, 태백 다 해당이 되실 텐데 이 유권자부터 흔들리는 상황이 과연 그렇죠. 적절한 상황이냐 적법한 상황이냐 그렇죠. 의미 참 많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법적 선거 기한을 지금 거의 10개월, 11개월 이상 늦춰가지고 처리하면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치권이 제대로 어떤 정치력을 발휘를 못한 거죠. 네. 1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각 정당별로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이해 득실을 너무 계산을 하고 물론 이제 1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여러 가지 정치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안 전에 공수처 설치라든지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공직선거법은 안중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1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밀려서 지금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밀려서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만들고 그냥 졸속으로 처리해버린 뭐 그런 피해는 사실은 지역 우리 주민들이 감당해야 될 몫으로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선거구 획정 이후에 이제 강원도 주요 일간지들에서는 좀 어떻게 좀 기사를 썼는지 기사를 몇 개 좀 가져와 봤어요. 예. 강원일보 같은 경우는 일단 헤드라인이 강원도 무시 총선 보이콧 움직임 투표율 더 떨어지나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과 투표율을 연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선, 지선 때보다 그동안 총선의 투표율이 좀 낮았고 특히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그렇죠. 투표율이 더 낮지 않을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권자들도 지금 혼란이 그럼요.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 투표를 안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유권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뭐 그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건 물론이고요. 네. 지금 그 총선에 출마할 예비 주자들, 그다음에 각 정당의 공천 작업들 다 틀어졌고요. 그래서 사실 한 달 남은 동안에 누가 냉정을 되찾고 지금 이걸 다시 번복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21대 총선은 이렇게 확정된 조정된 선거구 변경안에 따라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더 지금 빨리 냉정을 되찾고 빨리 선거 전략을 마련해서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앞서서 춘천 문제도 얘기했고 홍천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폐광 지역도 사실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지금 나눠졌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21대 국회가 또 풀어야 할 과제로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선거구 획정이 됐잖아요. 이거를 다시 뭐 법적으로 이거를 뭐 반대한다거나 되돌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일부 이제 예비 후보들이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시면서 헌법소원 제기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헌법소원을 지금 제기를 하더라도 이제 그렇죠. 선거구 획정이 결정이 됐고 선거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그 안에 심판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일단은 부도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르고 추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선거구가 위헌이다. 예를 들면 뭐 게리맨
gerrymandering이라든지 너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더라도 기존에 치러진 선거는 유효하고 또 그 이후에 있을 보궐선거나 재선거까지는 지금 이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언제까지 기한을 줄 테니 그것을 위법사항을 시정해라, 개정을 해라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올해의 선거는 지금 선거구 획정된 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